아주 우리 애를 아주 모진이로 만들어가네? 원고 대리인 조용히 하세요. 원고 대리인이 맞는 용어인가요? 지금 당사자가 미성년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직계 가족은 같이 공동 원고가 되기 때문에 원고라고 불렀어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예. 분명히 자문을 받았을 텐데 좀 몇 개 그 단어 선택에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이혼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저희 오늘은 드라마 에스콰이어를 저희 세움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보면서 리뷰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면접을 지금 보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다 봤었거든요. 강유행 불렀나요? 아, 네. 면접에 늦어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실제로 면접 보시면서 늦으신 분도 있으셨나요? 제 기억에 사실은 저 여기 계신 분은 정시에 오셨던 것 같은데 이미 그 전에 도착하셨던 것 같은데 보통 늦으면 아무래도 감점 요소겠죠? 사실 뭐 그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많이 감점 요인이긴 합니다. 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늦는 것은 사실 예의가 아니니까.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한 10분 전에는 도착을 하는 게 예의 아닐지 싶고 너무 일찍 오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그때 아마 류 대표님 면접 봤었을 때 좀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여기 코엑스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 보내다가 정말요? 올라왔었습니다. 야, 네. 역시 프로 J 저희 이재용 변호사님. 사실 가장 최근에 저희 면접을 본 변호사님은 정희수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시에 도착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은 하고, 그쵸? 네. 저도 항상 면접 10분 전에 오는 편이긴 한데요. 저 여기 건물 처음 왔을 때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때 좀 되게 누나를 굴리면서 열심히 몇 번 와본 척 하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 내에서 찍새라는 용어와 딱새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게 변호사님들 사이의 은어인가 봐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죠? 네. 아. 찍새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 궁금한 게 아는 분 계세요? 이 대표님이랑 저는 당연히 알거든요. 아는 분 혹시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알아요. 아. 세대 차이인가요? 이거는 정말 세대 차이인 것 같은데. 아 근데 김 변호사님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틀리면 어떡하지? 찍새는 말 그대로 사건을 찍어오는, 그러니까 수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파트너 변호사님들을 주로 얘기하고, 이제 딱새는 그렇게 수임해온 사건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처리하시는, 말 그대로 일 처리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다 모르시는데. 사실 좀 나이가 많으신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께 저도 들은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변호사님들이 쓰는 은어 같은 게 있나요? 뭐 깡치 사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깡치 사건. 뭐예요 그게? 깡치 사건이라고 드리는 공에 비해 그러니까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좀 티가 나지 않고 그 실속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냥 힘들기만 힘든 사건을 깡치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액 시트라고, 아무래도 송무가 힘들다 보니까는 좀 약간 자조적으로, 그러니까 탈출하는, 변호사에서 탈출하는 뭐 변액 시트란다 뭐 약간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에 아이를 7번 했는지 쳤는지가 지금 이 화면에서는 확인이 어려운데 굉장히 어린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그 엄마가 너무 놀래서 달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네. 괜찮아? 나 진짜 없어. 죄송합니다. 그 아까 그 사고가 난 이유가 그 운전기사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운전기사 동료에게서 커피를 받았는데 그 안에 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지. 마약 사건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한테 몰래 마약을 탄 뭐 음료수를 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못 모르고 그걸 마신 사람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것이냐? 처벌받지 않거든요. 똑같이 이 음주 관련해서도 내가 이 커피에 술이 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마신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예, 그런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운전기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가 어려운데 운전을 할 것이 명백한 동료에게 술이 들어간 그 커피를 술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건넨 동료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술이 든 커피를 건넨 동료분은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선 커피를 마시고 운전을 하신 정범분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가 부정되면 방조범도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형법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조범 그분도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리 민국이 괜찮아요? 그게 이상하네요. 그 외상이 없어요. 그 타박상도 없고 충돌한 적이 전혀 없는데 그게 무슨... 민국이가 차와 충돌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아니 차에 치이지 않았는데 그럼 다리를 왜 못... 혹시 어떤 상황인지 추측 가능한 분 계신가요? 아동학대여서 이제 그 외상이 쌓여서 결국 아이는 좀 다친 것 같고 그게 우연히 재수없게도 그 트럭 운전자와 일어난 사고에서 발생한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꽤나 합리적인 추측이신데요. 이 대표님은 어떤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정은지 변호사와 생각이 동일합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부딪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해가 발생했으면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당연하죠. 저게 이제 비접촉 사고인데 관련해서 우리 이수근 변호사님께서 한번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비추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실제로 차에 치이지 않았지만 그 차의 움직임 행위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비접촉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성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일단 뭐 뒤에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지만 아이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트럭이 이제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정지가 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비접촉 사고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이기는 합니다. 원고의 정신 감정하셨죠? 네. 결과는요? 엄마와 심리적으로 유착된 상태로 보입니다. 심리적 유착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 아동이 엄마의 말과 행동에 반하는 독립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 보세요. 남의 귀한 자식 반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젠 아주 우리 애를 아주 모진이로 만들어가네. 원고 대리인 조용히 하세요. 아니 판사님. 원고 대리인이 맞는 용어인가요? 소송의 성격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데 지금 당사자가 미성년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직계 가족은 같이 공동 원고가 되기 때문에 원고라고 불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분명히 자문을 받았을 텐데 좀 몇 개 그 단어 선택에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냥 보시기에는 뭐 원고 대리인이나 원고나 뭐 크게 차이가 없었을 텐데 이제 변호사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웬 대리인 이런 생각이 들죠. 같은 원고이지. 네. 그 아니면 재판장님이 원고 대리인에게 너의 의뢰인 조용히 시켜라 라고 주지시키시는 상황이시죠. 괜찮은 해석이. 근데 저렇게 아이들한테 좀 집착하고 조그마한 그런 어떤 사건만 터져도 굉장히 민감하게 행동하는 저희 엄마 아빠를 이혼 사건 진행해 보면서 좀 보지 않나요? 그 심리적으로 유착된 상태를 저희가 간혹 가다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빠와의 유착을 해서 엄마가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를 때렸다라거나 뭐 자기를 학대했다라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친이든 모친이든 부부 일방이 나르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편이어서 이 경우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좀 소상히 설명을 해서 법원이 별도의 심리 감정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도 심리 감정을 지금 진행을 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법원에서도 심리 상담사 뭐 이런 정신의학과에서 감정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미 씨는 원고가 용달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차에 치였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엄마와 유착된 원고는 엄마의 반응을 보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차에 치였다고 믿게 된 건 아닐까요?
네,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저렇게 저희 이혼 사건 진행하는데 정말로 뭐 부모가 너무 집착을 해서 아이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나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을 해서 정말 자녀분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좀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게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 같긴 하고요. 아까 이지은 변호사님이 말씀을 잠깐 해주셨긴 한데 이게 어쨌든 아빠 혹은 엄마가 아이에게 뭔가 소유권, 아이를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을 뭔가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의 소유일 수 없어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아이가 직접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과의 유착 관계를 과하게 형성시켜서 본인이 아니고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양육될 수 없는 환경을 억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사건 진행하다 보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별로 상처받으신 건 알겠는데 그 형사 고소든 민사 소송이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별로 상처받으신 건 안타깝지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네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작정 억울하다면서 찾아오는 의뢰인분들도 가끔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느꼈을 때 감정적으로 안타깝고 뭔가 억울한 거랑 이걸 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변호사인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아닌 공통점이 뭐냐면 억울한 거와 법률적인 거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억울하면 법률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설명드리는 게 항상 힘든 부분인 건데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윗집에서 너무 떠드는데 너무 억울하다. 일상생활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윗집에 대해서 유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은 하신데 판사님이 받아들여 주실지는 의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의문이라는 거는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럼 거기서 참 무력감을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예,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고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일들이죠. 네. 전 남자친구가 한 짓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요즘 굉장히 이슈잖아요. 보시기에 저런 폭행 사건에서 그냥 남남끼리 이런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계가 좀 있는 경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의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제 뭐 아내와 남편 사이의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 수위가 또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낮아지는 경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양형 사유에 어떻게 이제 가만히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남남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 측에서 이제 좀 더 맘 편히 처벌 불원서라든지 그런 게 제출이 더 가능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제가 다시 진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차라리 남남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이제 엄벌 탄원서라든지 그런 걸 더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연인 관계라든지 뭐 부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엄벌을 탄원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양형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 에스콰이어의 리뷰 영상을 법무법인 세우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바쁘고 지금 업무도 많으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저희 변호사님들께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희 가치 있는 이혼 채널 계속해서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